지금 남한의 문재인 정권은 두 가지 문제로 국제적인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외 공간에 고위 외교관이 저지른 현지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국내에서는 북한의 인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북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해외 공간 고위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8년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이 3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다. 이에 감사를 진행한 외교부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문제에 고위 외교관에게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한 뒤 이후 막바로 동남아시아의 한 공관으로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 외교관의 가벼운 징계와는 달리 지난달 28일 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는 가운데 이 성추행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총리의 문제 제기에도 남한의 조치가 없자 급기야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양국 외교부의 최고위급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고위 외교관의 성추행 범죄가 뉴질랜드에서 저질러진 것이니까 외교관의 면책 특권과 관계없이 뉴질랜드에서 범죄를 가려야 한다며 신병인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하며 국가적인 수치를 당사자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와 같은 강력 조치 표명은 성추행 범죄를 보는 양국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당사자의 부인과 1개월 감봉을 연계해 보면은 어떤 형태든 혐의를 받을 만한 행동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데 남한에서 보는 성추행은 현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처럼 로맨스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관념이 현 정권과 지금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좌파들 사이의 시각과는 달리 뉴질랜드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뉴질랜드 총리는 물론 부총리 겸 외무장관까지 직접 나서 당사자를 소환하라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그와 같은 국제적인 관례를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여겨서 문제의 당사자를 영전시키고 뉴질랜드의 요구를 외면하려는 것은 주권국가의 특권이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자처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문재인 정권이 독재 정권의 핍박을 받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고취시키려는 북한 인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자국 내의 인권 단체에 대해서는 가학할 정도로 철퇴를 가하고 있어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그들의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전단의 위협을 느껴서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건물까지 파괴하며 당장 걷어치우라는 호통 한마디에 고위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와는 달리 즉각 시행하는 조치를 취해서 태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인과 단체들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자 급기야 유엔이 통일부를 겨냥해 이와 같은 모든 조치를 즉각 중단하도록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오히려 통일부 장관이 동해선 최북단인 강원도 고속 제천역에서 북한의 경제를 돕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마치 이것이 유엔이나 국제적인 안목과는 다른 주권국가의 채통이라고 외치는 것 같아서 남한의 잘못된 국제적인 안목이 북한과 같은 국제고화를 만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다.